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음, 어, 역사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할 텐데, 지금 이 학습지는 선생님 패들렛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만약에 집에 프린터기가 고장났거나 없을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선생님이 프린터 나눠줄게요. 우리가 기존에 받았던 학습지랑 다르게 요거는 총 10장으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지가 조금 다르니까 그 학습지가 준비된 상태에서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역사는 무엇인가부터 시작할게요. 역사란 무엇인가. 이거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많이 까먹었을 것 같은데, 역사의 의미와 역사를 배우는 목적, 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필기를 하는 부분을 똑같이 따라서 거기다 메모를 해둘 텐데, 일단 선생님 필기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필기를 하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 역사의 의미 줄치시고, 자, 역사의 두 가지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를 묻고 있죠, 그쵸? 근데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거,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요게 바로 이제 역사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역사라고 적으세요, 역사. 자, 역사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말하더라. 그리고 모든 발자취에도 줄칩니다. 그래서 역사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자, 역사의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 이거 너무 지겹도록 강조를 많이 했었던 두 가지 부분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실제 사실 그 자체.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 예를 들면,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여기다가 적으세요. 사실로서의 역사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의 의미와 그 다음 두 번째 의미가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의미라고 했죠. 요거는 주관적인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역사가가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역사가의 눈으로 실제로 어떤 사건을 보면 그 사건과 관련된 것을 자기가 판단을 해서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의미가 가미되는 게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실로서의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했죠. 랑케. 자, 랑케라고 기억을 해주시라고 선생님 했습니다. 랑케. 두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대표적인 역사가는 크로체였습니다. 그래서 크로체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의미는 1번의 의미도 있고 2번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이렇게 종합했던 인물이 있었죠. 유명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E.H. 카. 기억나죠? E.H. 카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의 역사가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E.H. 카가 이야기했던 역사란 무엇인가, 그 한마디가 압축적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의 연구 방법을 이제 볼 텐데, 요거는 그냥 굳이 특별하게 여러분 외울 건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느낌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남겨진 과거의 흔적. 그래서 실제로 역사가가 역사를 탐구할 때 자료가 되는 부분을 선생님 뭐라고 한댔습니까? 사료라고 했죠. 사료. 그래서 역사를 탐구하는 모든 역사적 자료가 바로 사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료에는 들어가겠죠. 그죠? 자료로 남겨지는 모든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문서, 과거인들이 남긴 문서, 그리고 이제 유물 다 합쳐서 요걸 전부 다 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 기록이 너무너무 완벽하게 잘 돼 있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조선왕조실록이 대표적인 사료의 형태로 문서로 남겨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역사가가 사료에 나오는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한다. 그래서 검증한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료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료가 혹시 조작된 게 아닐까? 아니면 이 사료를 쓴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한번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판 단계. 그래서 사료를 비판한다고 해서 요 단계는 사료 비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가가 사료에 나오는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이다. 여기까지만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세요. 잠깐 중단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다 생각하고 선생님 바로 이어서 할게요. 역사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일을 뜻한다. 아, 이거 조금 애매하죠. 그쵸? 역사는 과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데, 자, 요거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을 것으로 짐작되는, 짐작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철저하게 검증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인정을 받는 거죠. 그쵸? 사료 비판을 거쳐서 그냥, 아, 이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하고 했을 때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짐작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것,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로서의 사실 동그라미 하고 사실은 요거랑 대칭적인 거는 뭡니까?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거.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흔적, 사료를 토대로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사료를 통해서 짐작은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나옵니까? 사료 비판 단계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1단계고 2단계로 사료 비판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실제로 일어났다 하고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 걸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이거 쉽죠? 모든 발자취. 자, 역사라고 적으시고. 자, 그 다음 3번에 기록으로서 역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 2번의 의미죠. 1번은 사실, 2번은 기록으로서 역사.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 자, 뭐뭐 율령을 반포하였다. 맞죠? 그쵸? 이거는 전부 다 사실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부분 1번에서 4번까지는 사실로서의 역사고, 그 다음에 대장경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뭐야 저거 그냥 노판대기밖에 더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관성이 조금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록으로서 역사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느낌, 자기의 판단, 그런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역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디귿 리얼이죠. 그쵸? 자, 객관식만 판단한다. 아니죠. 그쵸? 주관과 객관이 섞인 거라고 했죠. 자, 과거는 사실만 연구하는 것이다. 주요 목적은 아닙니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기 위한 거고, 그리고 민족적인 정체성도 그를 통해서 올릴 수 있죠. 민족적 정체성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요것만으로는 보기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가 있다고 선택한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관점을 반영하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D급과 리을이 됩니다. 약간 선생님 방송을 하니까 조금 혀가 짧은 발음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지금 아침이라서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자,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역사를 배우는 목적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요것도 그냥 가볍게, 요것도 껌입니다. 그냥 쉽게 한번 읽어본다는 의미로 하지. 자꾸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자, 목적 동그라미 다시 한번 하고, 당연하지 아니냐. 현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거. 그 다음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 그리고 요거는 뭐 들어가겠니? 교훈을 얻기 위함이다. 교훈, 그럼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바로 요게, 특히 이제 4번 부분, 비판적 사고력을 올릴 수 있는 거. 왜 그러냐? 탐구를 하게 되고, 자료를 통해서 탐구를 하고,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게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하고, 인과관계를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고력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과목은 어느 과목도 아니고 바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할 때 가장 도움되는 학문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 과목이라는 것을 그때 되면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사 학습의 필요성을 봅시다. 자, 요것도 뭐 그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세계사 학습의 중요성. 자, 오늘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제로 그래. 제주도 가도 제주도에 있는 호텔에 들어갔는데 이게 한국인지 중국인지 모를 정도로 중국 사람들 너무 많단 말이야. 그리고 음식점에 갔는데도 또 보면 거기서 주인이 중국인이고 또 알바하시는 분도 중국인이고 그래서 이게 제주도인지 중국인지 모를 정도고 뭐 서울에도 강남이든 어디든 전부 다 보면 외국인들 많고 요즘 뭐 KTX 타고 쭉 이동을 하려고 해도 보면 외국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울이 관광하고 싶은 도시에서 2위를 차지했나? 2위인가 3위인가 그렇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이해하고 또 요건 뭘까요? 그치, 존중해야죠. 남의 문화라고 깔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자세 거기다 적으시고 자, 세계사 학습의 필요성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학습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죠. 제일 느낌상 아닌 것 같은 거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왜 역사를 배우니? 배타적인 거는 낙임이죠. 그쵸? 답은 3번입니다. 여기다가 다른 문화를 포용할 수 있고 개방적인 자세를 키우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더라. 메모해 두시고 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다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한다. 자, 이런 것들 줄 쳐주시면 됩니다. 자, 뭐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거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잖아, 그치? 베트남에서 왜 반미 샌드위치가 여기 나왔느냐? 반미 되게 맛있잖아, 그치? 고수도 들어가 있고 안에 고수라는 향긋한 향이 많이 나는 그 식재를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고수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바게트빵에다가 이렇게 넣은 이 샌드위치인데 바게트빵이 들어가 있는 건 프랑스의 바게트가 유명하고 고수는 자기네들 그 동남아시아 쪽에 유명한 거죠. 그쵸? 그래서 예전에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런 퓨전 음식이 베트남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알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오키나와도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을 했을 텐데 그것들은 또 다음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3번은 답은 뭡니까? 그쵸.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극복할 수 있다. 역사학습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풀어보시면 쉽게 답이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학습지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3에 보시면 지금 인류 출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느낌. 그때 선생님 PPT 자료로 보여줬을 때 뭐 이렇게 진화하고 있더라.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예술적 혼을 발휘해서 막 그림을 그리더라. 자기가 사냥하고 싶은 대상을 막 그려가지고 침을 꿀꺽꿀꺽 삼키더라.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는 자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요거 자 여기까지 줄치시고 이거 외울 필요 없다 얘들아. 그 다음에 인류의 특징으로 맨 처음에 직립보행. 자, 그러니까 손이 자유로워지죠. 그쵸? 네 발로 그러다가 이제 직립보행을 하게 되니까 서서 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운 손이 심심하니까 도구를 사용하게 되더라. 그리고 어두운 공간에서 불을 사용하니까 자국 공간이 넓어지더라. 그런 것들 설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진화,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척추가 뇌를 이렇게 받쳐줄 수 있죠. 그러니까 뇌가 용량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그거 다 설명했었던 겁니다. 두뇌 용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렇게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불과 언어를 사용하더라. 요게 바로 요 단계 직립보행 단계. 그래서 요거를 호모 에렉투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호모 에렉투스 직립보행 단계. 자, 그리고 이 호모 에렉투스가 발견된 부분은 이제 중국의 베이징 부분, 베이징인이라고도 하더라. 외울 거 없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네안데르탈인. 요때 이제, 시체를 매장하게 됩니다.
내 친구가 죽었는데 그게 그냥 땅 위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동물이 막 뜯어먹더라. 그거 보니까 너무 안 됐고 흉측하단 말이야. 그리고 점점점 저 동물이 사람 고기의 입맛을 들들이게 되면 자기도 공격당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시체를 매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렌시스 혹은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데 요 단계에서는 시체를 매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점점 진화하고 있죠. 그쵸? 그 다음 호모사피엔스. 요 단계에서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그림을 그리더라.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을 그리고 노트에다가 선생님 이제 수업 설명할 때 막 아이스크림 그리고 있고 햄버거 그리고 있고 막 그런 학생이 있단 말이야. 그런 학생들은 주로 이제 4교시에 자기가 배고프니까 먹고 싶은 거 막 그리고 있단 말이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사냥하고 싶은 대상을 막 그립니다. 그래서 동굴벽화가 나오더라. 대표적으로 크로마뇽인이더라. 여기까지 줄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벽화를 남기기도 했다. 벽화 동그라미 하시고 자 현생 인류이다. 요거 네모하시고 자 요걸로만 봐서도 충분히 답이 나오죠. 자 뭡니까? 그쵸. 요 단계 4번 단계 호모사피엔스 적으세요. 요거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그대로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얘들아, 시체 매장하는 건 누구? 그 다음 동굴벽화 누구? 그게 제일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이거는 됐습니다. 요건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요것도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풀겠습니다. 자, 4페이지를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는 자꾸 짜잖아요. 자꾸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 중요한 핵심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류가 도구를 시작하다 구속기 요 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요 페이지에 요 부분을 이거 너무 또 설명하려니까 지겹다 얘들아. 자, 구석기. 자, 석기는 그 이전에 제일 맨 처음에 오래된 석기를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요 시대 때는 유적을 통해서 혹은 유물을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하는 거잖아. 근데 그 때는 주로 뭐를 통해서 이들이 사용한 도구 같은 걸 많이 본단 말이야. 도구를 사용했대서 그 시대 이름을 구석기 합니다. 구석기. 돌이 오락된 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떼집기 어떻게 만드는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죠. 그쵸? 던져서 떼집건 아니면 위에서 찍어 눌러가지고 갈라지게 해서 떼서 사용하더라. 그래서 뗀석기라고 하는데, 뗀석기에, 만능 도구가 있었죠. 그게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도끼. 자, 1번에 주먹도끼 적으시고, 뒤에 찢게, 찌르게, 요거 줄치시고, 선생님 왜 개자에 동그라미 하냐면, 너네가 이제 도구를 구분해서 외울 때, 어려우니까, 요렇게 외우면 돼. 나는 너네 어릴 때 요렇게 외웠어. 뒤에 개자가 나오는 거, 요거 구석기다. 앞에 돌자가 나오는 거, 요거 세모하는 게 더 낫겠다. 구분해서. 돌보습, 돌랏, 요런 것들 나오는 거는, 신석기 시대다. 그래서 요렇게 구분해가지고, 뒤에 개자, 개 나왔네. 이거 아마 구석기인가 보다. 앞에 돌 나왔네. 이거 신석기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외우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주로 있었던 곳은 동굴이더라. 그래서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강가에 뭐 지었다? 막집을 지었습니다. 요렇게 요 근처에서 살았는데, 막집의 형태는 주로 평지에다가 요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막 지은 집. 요게 막집이고, 추위나 바람을 피하거나, 주로 있었던 곳은 동굴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동굴 유적지가 대표적으로 이제 구석기고, 신석기 시대 때는 강 쪽으로 많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주로 있었던 곳이 바닷가나 강가다. 그렇게 구분하면 안 헷갈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로 해버리고, 주로 있었던 곳은 동굴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신석기 시대 때는 요때는 이제 석기를 갈아서 사용하게 되죠. 사람이 조금 머리가 굵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도구가 정교해지는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간석기 요거 이렇게 줄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구석기에서 요거 동굴벽화 풍만한 여인 사냥의 성공과 풍요를 기원하더라. 요거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실은 이제 구석기 시대 미인상이죠. 그쵸?
풍만한 여인 이렇게 나오는 거 구석기 시대 때 요거 예술 그 동굴벽화 그거 기억 아까 하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자,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 때 여기서 또 메모해야 될 게 가락기와 뼈바늘 요걸 동해서 우리가 이때 그럼 옷을 조금 어떻게 원시적인 형태라도 옷을 만들어서 입었구나. 의복을 제작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족사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우리는 같은 피가 섞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같은 핏줄이 모여. 이렇게 같은 핏줄이 모여서 이제 씨족을 형성했단 말이야. 우리는 같은 피가 섞인 애들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씨족끼리 이제 모였어. 근데 그 씨족이 다른 씨족하고 이제 혼인을 합니다. 혼인을 해서 연결되지, 그치? 그래서 한 동네에 같이 살게 되면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부족 사회가 형성되더라. 요렇게 해서 요 동그라미 형태가 이제 부족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족 사회 동그라미하고 같은 핏줄이 모여 씨족을 형성했고 다른 씨족과의 혼인을 통해서 부족 사회를 형성하더라. 자, 이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계급이 나타나지 않는 평등 사회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굳이 남의 거 뺏고 뭐 그럴 정신도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애니미즘, 토테미즘, 영혼숭배, 샤머니즘까지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종교생활에서. 애니미즘 뭐라고 했습니까? 햇님, 달님, 소원 들어주세요 하고 비는 게 요때부터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 두 번째 토테미즘, 까치, 설날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까치 토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곰 토템, 호랑이 토템, 뭐 독수리 토템 등등등등 설명했던 거고요. 샤머니즘, 무당 생각하시면 되죠, 그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무자를 이렇게 쓴다고 했었고, 자, 그리고 또 넘어가자. 그 다음 몇 페이지로 갈 차례냐? 5페이지로 갈 차례냐? 5페이지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크게 이제 요것만 좀 볼까? 대표적인 거, 구석기 대표적인 거, 요거 풍만한 여인상. 자, 빌렌도르프 비너스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때 비너스가 이렇다는 거지. 멋진 시대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요거 주먹도끼 요렇다는 거 요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 중요한 것만 선생님 일단 체크할게. 요거 두 개 이제 구석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자, 고대 지중세계가 형성되더라. 지중해 세계가 형성되더라.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유럽사 초반 스타트는 어디서 끊는다? 그리스로 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리스가 있는 요쪽에 그리스 요 부분에서 전체가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데 그리스의 수많은 도시국가 폴리스들이 형성돼 있는데 이 폴리스들이 형성됐던 거는 넓게 평평한 지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산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로 연결되기 힘들어서 조그만 도시국가들이 서로 간의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형성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평평한 지대에서 구릉지대에 이렇게 신전이 형성되는 거. 여기가 아고라라고 했고 여기가 아크로노폰이란 뜻으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두 가지 구조로 아고라와 아크로폴리스로 형성된 게 뭐라고 한다? 이런 형태를 도시국가라고 한다. 폴리스라고 한다. 그래서 수많은 폴리스들이 모여서 그리스가 됐는데 그 폴리스들 중에서 대표적인 주자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파르타. 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테네라고 했죠. 그쵸? 이거 왜 안 적어지네. 자, 그래서, 두 폴리스가 대표적이더라. 그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 들어갈까요? 폴리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국가 동그라미 치시고, 같은 사용했네. 그리스어를 사용했네. 그 다음에 올림피아 제전, 오늘날 올림픽에 기원이 되는 거죠. 오늘날 올림픽의 기원이 되더라. 자,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대표적인데 아테네의 민주 정치를 보면 이 사람만 외워도 우리는 대단히 많이 안 겁니다. 누구? 베리클레스. 머리가 뒤통수가 너무 커가지고 그쵸? 본인의 이제 약간 그게 컴플렉스였죠. 그쵸? 그래서 항상 투구를 쓰고 다녔다. 모자나 투구를 쓰고 다녔던 인물. 베리클레스.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민주정치가 꽃피우더라. 그래서 이제 꽃그리라고 했었죠. 페리클레스 앞에다가. 민주정치가 직접 민주정치로 꽃피우더라. 그래서 오늘날 의회랑 똑같은 민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때.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거나 모든 공무원은 전부 다 추첨으로 요번에는 1번입니다. 3번입니다. 나 3번 뽑았는데 내 이제 공무원이네. 나 이제 국회의원이네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관직과 배심원은 추첨으로 선출하더라. 자, 근데 이제 한계점은 오늘날과 다르게, 그치? 오늘날은 평등하게 실시됐는데, 이때는 학생님 같은 경우는 정치할 수 없죠. 그쵸? 여러분도 정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예나 외국인도 정치 참여에 배제되더라. 그래서 한계점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거. 평등이 아닌 거죠. 그쵸? 그런데 직접 민주정치라는 거, 직접 민주정치. 여기다가는 직접 민주정치라고 적었어요. 오늘날은 간접 민주정치인데, 그때는 직접 민주정치더라. 오늘은 평등선거인데, 이때는 제한선거더라.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민주정치를 실시하더라. 자, 그리고 스파르타의 발전, 스파르타 정복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도리인들이 결국은 이 다수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지들끼리 전사 공동체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강력한 군사 통치를 실시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20살부터 60살까지 같이 병영 생활을 한다고 했죠. 그쵸? 그리고 이제 공동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군사훈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들아, 전쟁 두 개가 크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전쟁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다른 페르시아라는 나라랑 전쟁을 한 국제 전쟁이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내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6.25와 같은 내전.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는 일단 그리스가 이기는데 그 그리스 중에서 아테네가 상당히 활약을 했다. 그래서 아테네 중심으로 그 뒤에는 델로스 동맹이 맺어지더라. 델로스 섬에서. 근데 이제 델로스 섬에서 금고도 두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다시 침입해 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한다고 했었죠. 그쵸? 근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가 너무 설치니까 이제 스파르타가 열받아가지고 두 거물끼리 서로 패싸움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는 어느 동맹과 어느 동맹이 싸운다고 했습니까?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하고 그다음 펠로폰네소스 즉 이제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군국주의가 강했던 스파르타가 승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역시 스파르타도 또 너무 나댄단 말이야. 나머지 폴리스들이 또 불만이 생깁니다. 스파르타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러던 와중에 위쪽에 있던, 동성연애자들만 뽑아가지고 신성대라고 하는 부대 기억나죠? 그래서 신성대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마케도니아에 이제 정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문화 나와 있는데 합리적이다, 인간 중심적이다 줄치시고 요거는 이제 알 거 없고 요거는 알 거 없고 요거 미술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더라. 요건 줄치세요.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자, 요거 중요하댔죠? 요거는 소피스트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래서 내가 보는 만큼 내가 모든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그 말은.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상대적인 거다.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거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절대적 진리를 강조하고 너의 무지를 깨달아라.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모든 지식은 이미 내부에 있다. 근데 그 내부에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마치 아이를 받는 산파와 똑같은 역할을 스승이 하는 거다. 그래서 강조시 여겼던 게 산파술.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기억나죠? 뭐라고 합니까? 이데아론의 핵심은 뭡니까? 진리의 세계가 따로 있다. 이데아라고 하는 진리의 세계가 따로 있고 이 진리, 이데아 세계에서 비춰진 현실에서는 거울에 불과하다. 이데아 세계를 그대로 모방한 거울에
불과하다. 현실은 거울이고 원래 이데아라고 하는 진리가 담겨진 세계가 따로 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선생님이 정신병 걸린다고 했죠.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톤은 또 이제 플라톤의 또 제자가 또 플라톤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죠.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여기는 빠져 있는데 요 살짝 해서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요거 적으세요. 한테 또 배운 애도 있었죠. 그쵸? 누굴까요? 기억하는 사람 있어야 되는데 알렉산드로스라고 했죠. 알렉산드로스는 물론 자기는 뭐 유명한 철학가는 아니지만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다고 했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역사라고 하는 이런 꺽쇠 표시이지. 꺽쇠 표시는 책 이름을 표시할 때는 이런 꺽쇠 표시를 씁니다. 책 제목을 표시할 때는 이 꺽쇠 표시를 쓰는데 역사라는 책 썼단 말이야, 얘들아. 역사라는 책을 썼다는 거는 요 이름에 책이 나온 거 2명의 유명한 역사가가 있었죠. 누구 있습니까? 헤로도토스. 그 다음에 투키디데스. 선생님 원래 글씨가 이쁜데, 이게 안 좋아. 거짓말 안 하니까 기침이 나오네. 펜이 안 좋아서 이렇습니다. 투키디데스. 자, 그래서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 2명의 역사가를 아셔야 됩니다. 헤로도토스는 어떤 역사에 가까운지, 투키디데스는 어떤 역사에 가까운지 이야기했었죠. 그쵸? 투키디데스는 자기가 실제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가를 했었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모든 역사는 객관적인 게 더 중요하다. 엄격한 사료 비판을 거쳐서 객관적으로 짓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했던 사람이고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쓸 때 너무 그리스 위주로 그리스 자체가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정도는 껌이었다. 저런 나라는 야만적인 나라는 누를 수밖에 없었다고 너무 비하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역사는 좀 주관적인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 자, 요거 기억하시고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세계 형성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 헬레니즘 문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는 뭐 더 이상 뭐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뻑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복지 곳곳에다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 특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유명하댔죠.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알렉산드리아란 말만 나와도 이거 헬레니즘,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 있었던 일을 묻는구나 하고 접근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지문에는 동서융합 정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양과 관련된 거 이제 페르시아 여성과 집단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과 관련된 거 그리스어를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어를 보급시킨다는 거. 그래서 이제 동서융합 정책을 실시했더라. 그래서 요 두 개가 만나는 요 교집합 형태가 무슨 세계? 헬레니즘 세계라고 했죠. 요게 헬레니즘 세계라고 했습니다. 자, 요때는 전쟁이 너무 많으니까 내 먹고 살기 힘드네.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개인주의 철학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We are the world. 쌤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 시민주의. 자, 세계 시민주의. 우리는 똑같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넓힌 곳에 제국에 똑같이 속해 있다.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로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철학으로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선생님이 아침에 간헐적 단식을 해야겠고 마음먹은 거, 나의 식욕을 억누르고 있는 거, 금욕을 강조하는 게 스토아 학파라고 했고,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내가 맛있는 거 막 꺼내서 먹고 싶거든, 먹을 거야.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일단 먹고 보자. 뭐 인생 별거 있느냐? 내가 뭐 모델이 될 것도 아니고, 내가 일단 맛있으면 0칼로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쾌락주의라고 했죠. 쾌락주의. 자, 쾌락주의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작품이 밀로의 비너스상과 라오콘 군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확인하기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기에 아테네의 땡땡땡은 재산 정도에 따라서 일부 평민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였다. 아테네의 뭡니까?
재산 정도에 따라서 일부 평민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였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으시면 누구의 개혁입니까? 아테네 누가 재산에 따라서 정치 참여를 허용했죠. 자, 이 사람 개혁가들 나왔죠, 그쵸? 자, 민주정치로 가는 과정,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 요거 메모를 따로 하셔야 되는데, 개혁가들 나왔고, 개혁가들 대부분 실패했었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평민들이 발언권이 세지는 과정에서 평민들도 우리 정치 그래서 갈등이 심해지더라, 귀족과. 그래서 솔론 기억납니까? 솔론의 무슨 정치? 금권 정치, 재산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하는 권한을 배분하더라. 그래서 아테네의 솔론은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정치 참여를 허용하겠다. 솔론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론 다음에 누구 있다고 했습니까? 클레이스테네스 기억납니까? 클레이스테네스. 그래서 이제 부족 개편도 했고 클레이스테네스는 부족 개편도 했고 데모스라고 하는 이제 기본 단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투표권을 나눠주더라. 그리고 나서 요때 뭐 있었습니까? 저 좀 나대는 놈 있네. 나대는 놈이 너무 심하게 나댈 경우에 저 사람은 암만 해도 참주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참주가 될 것 같은 애들을 투표를 따로 했었죠. 도자기 파편에다가 투표를 해가지고 쫓아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도편 추방제를 실시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완벽한 단계로 형성되는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페리클레스가 뭐 때문에 미네에서 입법권을 가지게끔 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거 수당제 기억나죠? 수당제 돈을 주면서 빈민들을 끌어모았잖아. 정치에 들어와 괜찮아. 돈 줄게 들어와 돈 많이 줄 테니까 정치 참여해 들어와 어떤 애들 테테스겠죠.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때 실질적으로 이제 살라미스 해전 때 열심히 노를 저었던 노병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직접 민주정치로 가는 요 지름길이 됩니다. 직접 민주정치. 요 사이에는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요렇게 메모해 두시고 요렇게 재밌네. 계속 그러니까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테네 대표로 요거 무슨 동맹? 델로스 섬에다가 근거를 놔뒀던 델로스 동맹. 자 요거는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페리클레스 적으시고 자 적으시고. 근데 얘들아 이름이 어려운 것 뿐이지 이름을 알면 돼. 이름을 막 클레이스테네스 끝까지 안 외워줬어 하고 다시 또 클레이스테네스 막 이렇게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대충 이런 이름에서 뭐 했던 것 같은데 맞다 도자기 파편 그거까지 기억하셔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 세부적인 거 어차피 너네가 외워봤자 나중에 되면 다 까먹고 그렇게 암기 위주의 너무 세세한 거만 하나부터 열까지 암기하는 학문이 아니야. 역사는 흐름을 통해서 통찰력을 키우는 학문이야.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이렇게 행동했더니 이런 결과를 낳더라. 그 나라가 이렇게 해서 망해가더라. 그런 전체적인 관점만 생기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 동그라미 하시고 자 개인주의 맞네요. 세계시 민주주의 내가 또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 그래도 결국은 외우라는 얘기잖아. 또 그렇게 또 생각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음의 소리가 막 들렸다고 뒤에서. 자, 철학자 집단에 소피스트가 등장하였다. 자, 요거는 아니죠, 그쵸? 요거는 아테네 때, 아까 소크라테스 전에 있었던 그 집단 소피스트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건축 분야에서 파르테논 신전, 요것도 아니죠. 요것도 전부 다 뭐의 얘기입니까? 아테네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에 해당하는 그 기억 니은이죠. 요거 순서를 한번 메모해보자. 다른 색깔로 메모하세요. 맨 처음에는 유럽사에서 그리스 봤죠, 그쵸? 그리스 다음에 전달되는 게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를 퍼뜨리죠. 동방으로 헬레니즘 세계. 그 다음에 로마 요 순서로 되잖아. 그치? 근데 그리스 중에서 이게 또 왜 이래? 뭐야 이거? 자, 요거 이제 그리스에서 뭐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쵸? 요 순서 1번, 2번, 3번 요 순서로 가니까 당연히 요거는 디그리얼은 요거 1번에 해당하니까 아닌 거고 지금 2번 단계에 해당을 찾으면 기억연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한번 끊을까? 자, 그 다음 거도 여러분이 푸시면 됩니다. 뭐 아까 이야기했잖아. 민주정치 특징. 자, 오늘날 민주정치 비교해서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뭐 도편, 주방제 요거 도편, 클레스테네스. 자, 도편, 주방제 요까지 메모. 솔론, 재산, 레글레스. 그다음에 여성, 외국인 제외까지 줄치고 직접 민주정치. 더 적으면 수당제 실시, 공직에 임무했을 때 A 이런 수당제 실시 여기까지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로마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끊고 할게. 나도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얘들아 수고했습니다.